업데이트 완료. 업데이트 완료. 어둠 속에서 기습하던 와이번의 마법사를 제압했다. 이 사내가 전임 북부 영주일 줄이야. 바로 제롬 백작이다. 그런데 정체를 밝히자마자 감히 나와 동등한 위치에 서려 하다니. 나는 그저 손바닥에 갈무리에 둔 내공을 살짝 끌어올려 그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영주의 본분조차 다하지 못한 자가 어디서 감히 나와 맞먹으려 드는가. 계속해서 고분고분하게 굴지 않는다면 내 기꺼이 내 놈의 목을 쳐줄 수도 있다. 지금 당장 방금 다치게 한 와이번들을 전부 치료하고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내 놈이 해줘야 할 일이 아주 많으니까. 제롬은 위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많다니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엷은 미소를 띄었다. 전임 영주인데다가 마법까지 부릴 줄 아니. 곁에 두면 아주 요긴하게 쓰이겠지. 이어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로 내가 떠난 뒤 제롬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빌어먹을. 정말 건드려선 안 될 자를 건드린 모양이군. 그렇게 전임 영주는 나의 개인 비서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국왕에게 보낼 면세 요청 서신을 작성하게 했다. 이곳 북부는 춥고 척박한 땅이다. 살아남는 것조차 버거운 곳이지. 제롬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귀족들이 분명 이 요청에 반대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불공평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만약 국왕께서 이 요청을 수락하신다면 그들은 이를 빌미로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국왕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니 국왕께서 영주님을 아무리 아끼신다 해도 이번 일만큼은 거절하실 게 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상황 파악이 됐다. 역시 문제는 그 귀족 놈들이었군. 특히 나를 이곳으로 보내자고 제안했던 듀크 공장 놈 말이다. 국왕조차 그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으니까 상황이 이렇다면 이 일은 잠시 미뤄둘 수밖에 없다. 제롬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렇다면 다른 계획을 먼저 실행해야겠군. 나는 제롬에게 은밀하게 계획을 일러주었다. 내용을 들은 제롬은 깜짝 놀란 눈치였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엄숙한 표정으로 답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일단 부딪혀 보는 수밖에. 곧이어 나는 몸을 돌려나갔다. 지금 즉시 내 계획대로 준비를 시작하도록 해라. 대강당에 모인 카렐론족 사람들은 집합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었다. 영주님께서 왜 갑자기 우리를 찾으시는 거지? 단상 위에 선 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다들 모였는가? 마르쿠스 부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루야가 위하여하며 물었다. 영주님의 분부대로 무장을 갖추고 모였습니다만 저희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상기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모두 잘 듣게. 지금부터 우리는 아이스 드래곤을 사냥하러 갈 것이다. 정확한 임무 목표는 아이스 드래곤의 알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그 무시무시한 괴물을 상대로 알을 훔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계획을 하달했다. 안전을 위해 30명씩 한 팀을 이뤄라. 최대한 알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도록. 제롬이 팀 명단을 모두 배부할 것이다. 임무에 성공한다면 그에 걸맞은 보상을 내리겠다. 가장 많은 드래곤 알을 가져오는 팀에게는 금화 100개를 하사하겠다. 큰 보상 뒤에는 반드시 용감한 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지. 단 아래의 구경꾼들은 즉시 위욕이 넘쳐 보였다. 마르쿠스조차 이 일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그렇게 이 일은 아주 유쾌하게 결정되었다. 카렐론족 사람들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나는 제롬에게 당부했다. 너는 앞으로 열흘 동안 각 팀을 예의주시하며 쓸만한 인재가 있는지 살피도록 해라. 그들을 모아 다른 곳에 써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제롬은 즉시 의도를 파악했다. 영주님, 혹시 이것은 기사단 같은 부대를 창설하시려는 것입니까? 놈의 눈치 빠른 이해력에 조금 놀라웠다. 방금 맡긴 임무도 아주 훌륭하게 완수해냈다. 역시 놈을 이곳에 남겨두기로 한 건 탁월한 선택이었다. 제롬이 덧붙여 말했다. 영주님께서 전용 기사단을 소유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중 듀크 공작의 사자 기사단이 가장 강인하기로 유명하지요. 그 용맹함은 왕실 기사단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나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머지않아 나만의 최강 기사단을 만들어낼 테니까. 어렵게 찾아낸 화연의 환생이다. 이번만큼은 그녀를 다시 잃을 수 없다. 이어 나는 홀에서 선포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전원 출발한다. 빙설의 땅으로. 카렐론족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아이스 드래곤을 추격하고 있었다. 마르쿠스는 역시 카렐론 제1의 전사다웠다. 오직 육체의 힘만으로 아이스 드래곤에 맞서고 있었다. 마르쿠스가 크게 소리쳤다. 지금이다. 이열. 그물을 던져라. 하늘 위에서 거대한 그물이 쏟아져 내렸다. 찰나의 순간 아이스 드래곤의 온몸이 그물에 완전히 결박되었다. 나와 제롬은 산 정상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동안의 사냥 덕분인지 그들의 호흡이 갈수록 척척 들어맞고 있었다. 제롬은 내심 위외라는 듯했다. 내가 아이스 드래곤의 알을 훔칠 생각을 하다니. 새끼 때부터 길들인다면 사육에 성공한 이후에는 아이스 드래곤을 이용해 사냥 전리품들을 운반하고 먼 도시까지 내다 팔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저 길들여지지 않는 카렐론 전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카렐론족 외에도 실력이 매우 뛰어난 소년이 한 명 더 있었다. 아이스 드래곤 사냥의 마지막 순간마다 항상 그 소년이 드래곤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그 모습은 나를 괄목상대하게 만들었다. 방금 검으로 아이스 드래곤을 벤 저 녀석은 누구냐? 제롬이 서류를 뒤적이며 찾아보았다. 이 소년의 이름은 쉬아트라고 합니다. 부유한 자를 털어 가난한 자를 돕는 평민 영웅이지요. 일전에 계략에 빠져 옥살이를 했다가 감옥에서 탈출한 이후 이곳까지 흘러들어와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의외군. 카렐론 부족원이 아니었다니. 하지만 부족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니 꽤 화목해 보이는구나. 심성이 나쁘지 않은 소년인 듯 싶다. 나는 명령을 내렸다. 제롬, 저 소년 말고도 이곳으로 도망쳐온 다른 자들이 더 있는지 조사해라.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가져오도록. 제롬은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부지불식간에 업무량이 또 늘어났기 때문이다. 홀 안에서 나는 기쁜 기색을 내비쳤다. 모두가 열심히 사냥해준 덕분에 충분한 양의 드래곤 알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제 모두에게 포상을 내리겠다. 이 말을 듣자마자 카렐론족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환호성을 내질렀다. 바로 그때였다. 마르쿠스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냈다. 영주님, 분부하신 대로 드래곤의 알들을 모두 회수해왔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것들을 어디에 쓰시려는 것입니까? 나는 흥분 어린 표정을 지었다. 다들 왜 이 알들을 모으게 했는지 궁금해하는군. 자네들도 알고 있겠지. 아이스 드래곤은 부화할 때 처음 눈에 들어온 존재를 어미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말이야. 나는 길들여진 아이스 드래곤들을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물건을 실은 드래곤들은 우리의 전리품을 전 세계 곳곳으로 실어 나르게 될 것이다. 전리품의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그중 가장 핵심은 가죽이다. 특히 주력 상품은 아이스 오우거의 가죽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카렐론족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다. 아이스 오우거라고요? 저희더러 다 죽으러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나는 군중을 향해 당당히 외쳤다. 얼마 전에 이 땅을 휩쓸던 아이스 오우거들을 전부 소탕한 게 누구였느냐? 나는 곧 엄숙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오우거들을 쓸어버렸던 내가 자네들이 놈들의 먹잇감이 되는 걸 손 놓고 보고만 있을 것 같나? 그 말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확실히 이번에는 예전과 상황이 다르다. 영주님만 계신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활기가 돌았다. 영주님, 죽을 때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포상을 내리려던 찰나 입구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달려온 이는 내 제자인 리오였다. 나는 다소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창 대화 중인데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게냐? 리오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큰일 났어요. 스승님, 사비나 누님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장 나를 그곳으로 안내하거라. 빙원의 어느 한 곳, 아니와 르야는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는 사비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토록 기다리던 그림자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모두 물러나거라. 내가 직접 보겠다. 하지만 사비나의 상태를 살핀 나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함을 깨달았다. 사비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지. 어서 소상히 말해보아라. 알고 보니 마을 사람들을 도와 드래곤 사육장을 찾던 중에 거대한 꽃밭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 꽃밭에는 책에서나 보던 빙정화가 만발해 있었다. 사비나는 그 꽃들을 보고 무척 기뻐하며 몇 송이를 꺾어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나는 사비나의 손을 조심스레 펴보았다. 그들이 말하는 빙정화가 대체 무엇인지 보려던 찰나 그 꽃은 나에게 묘하게 익숙한 기운을 풍겼다. 이들이 빙정화라 부르는 이것은 바로 빙설화가 아닌가. 이것은 중원이나 북해에서도 극히 희귀한 영약이다. 어떻게 이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밀려오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천재일호의 기회로다. 일단 사비나를 데리고 복귀하도록 하자. 자세한 이야기는 돌아가서 하지.